안녕하세요. 현대사상 입문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의 탈구축 데리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대 철학은 이항 대립이었죠. 서양 역사 전체가 이항 대립이에요. 이항 대립을 넘어서는 게 현대 철학이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철학자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자. 이 사람은 이항 대립을 해체하는 철학자예요. 데리다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이 데리다는 우리가 개념은 이제 언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언어로 봐요. 언어가 근데 이항 대립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언어를 봐요.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좋다 하면 나쁘다가 있고,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항 대립이거든요. 이항 대립의 언어를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반드시 이항 대립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다, 낮다 속에 들어가요. 나는 높다, 너는 높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데리다가 이 개념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어떻게 해체시키는가? 이 사람의 철학을 보면은 서양은 오랫동안 언어를 믿었어요. 그래서 서양은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명징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서양 철학자는 언어를 계속 잘 만들어내요. 그에 비해서 동양은 어때요? 언어를 넘어서 이신전심을 중시해요. 그래서 동양은 이신전심, 언어를 이렇게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공자님이 제자들 인이 뭐냐 물으면 다양하게 답하잖아요. 그때마다.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개념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리다는. 왜냐하면 언어는 이미 이항 대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항 대립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의 성경 이런 거 보면은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들을 땐 비유는 이항 대립 아니에요. 그 찰나의 언어예요. 우리가 서양에서 왜 언어를 믿는가 하면은 소크라테스도 상당히 시적이지 않아요? 말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 진리를 드러내는 언어. 이런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보다는 언어를 중시한 이유가 위대한 사람들 다 대화로 이렇게 갈잖아요. 그 언어는 어때요? 찰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나 드러내는 언어가 이제 비유를 들고 시적인 언어죠.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 항상 시시한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시를 자꾸 예를 드는 이유가 우리가 시적 사유를 할 때는 어때요? 찰나를 잡아내요. 그죠? 까르페 디엠이죠. 진리는 찰나에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는 없죠. 보편 진리가 있다는 게 이항 대립의 과거의 본질주의 철학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허상이죠. 진리가 어디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순간 낚아채는 게 진리죠.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 하죠. 진리는 안 보인다. 바로 앞에 있어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고 깨닫지 못하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언어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데리다가 언어에 대한 철학자 중에 철학자로서 차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좋아요. 차연. 차이와 연기된다. 차이와 연기. 시간적으로 연기돼요. 차이는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때요? 어떤 언어를 말할 때 사랑해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공간적으로 어때요? 미워한다는 말과 차이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차이 속에 사랑한다는 말이 존재하죠. 차이 속에.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어때요? 그러면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 사랑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밤에 전화해서 나한테 갑자기 사랑해라고 했어요. 학교 동창이.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난 사랑하는 거 그래요. 지금 왜 사랑할까? 연기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 그전에는 걔가 나 안 사랑했나? 시간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공간, 시간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이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는 차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언어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항 대립의 언어를 넘어서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거가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언어의 문제는 항상 이항 대립인데 어떡하나. 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명상이 좋다고 봐요. 생각하면 인간은 언어거든요. 언어로 생각하면 이항 대립에서 빠져요. 이분법이에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산다, 죽는다.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넘어서는데, 넘어서는 방법이 저는 명상이거든요. 저는 요가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 그 순간 명상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어때요? 희미해지고, 내가 존재는 하는데 나는 분명히 있어요. 나는 있는데 생각이 아닌 순수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곧 잘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몸이 에너지 파동이 되고 우주하고 파동이 연결되어 있는 언난한, 그죠? 아주 잘 되면은 천년의 미소 있잖아요. 불상 방가사유상의 미소 같은 그런 희열이 오고, 그때는 지원해져요. 깊은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항대립을 저는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부는 어때요? 언어로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공부는 지식 위주 공부라 계속 언어를 가지고 모든 문제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항대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항대립에 빠지면 진리는 못 봐요. 진리는 이항대립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 봐요. 공부를 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를 삶 속에서 계속 검증해 봐야 돼요. 내 경험 속에서 진리인가. 그게 검증해보고 이게 내 온몸이 맞아, 자명해. 그러면 이게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를 우리가 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머리에 거득한데 생각은 이항대립이에요. 항상 불안하죠. 왜 이항대립에 빠지면 불안한가 하면 좋다 나쁘다 빠져 있어요. 뭘 봐도 좋다 나쁘다 봐요. 가다가, 그죠, 버스가 늦어, 전철이 늦어. 그러면 늦는 건 나쁘다 해서 마음이 불행해져요. 근데 버스가 늦어서 행복할지 불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항대립을 넘어서서 대거 합일로 보는 사유가 있어야지 마음이 평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현대인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리다가 얘기하는 거, 이 데리다는 이제 세상을 불교하고 좀 비슷해요. 불교에서 보면 모든 걸 인연으로 보잖아요. 인연이 저거든요. 인이 원인이고 연이 조건이에요. 씨앗이 흙에 뿌려지면 인이죠. 근데 그 옆에 흙이 좋으면 이게 연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좋은 연을 만나서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면은 이제 식물이 살아나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인연이 있는데 연이 안 좋아서 인연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조건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보거든요. 그게 무한히 인간이 생성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책에서는 가고정적인 상태로만 쓰다요. 고정돼 있는데 아직은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고정된 거가 어때요? 영원 불변을 봤죠. 근데 동양은 영원 불변이라고 안 봐요. 변화로 보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명가명, 비상명. 노자 도덕에 나오죠. 명가명, 어떤 이름을 가명, 이름을, 예를 들면 돌멩이란 이름, 돌멩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하면은 비상명, 돌멩이라는 상의 이름이 아니다 그래요. 이 상이 이제 항상 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상자, 이건 영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돌멩이가 일정 부분 있죠. 그게 상이죠. 일정 부분이 있는 그 돌멩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뭘 하는 순간 우리는 돌멩이의 어떤 면만 얘기하잖아요. 단단하다, 그런 면, 던질 수 있다, 그죠, 울타리를 쌓을 수도 이렇게 어떤 면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상명이 아니에요. 그 돌멩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돌멩이가 영원 불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이란 단어가 데리다가 얘기하는 가고정, 가짜로 잠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의 연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보는 이 세상은 어때요? 모든 게 인연, 불교처럼 만나고 가고정적이고 동양은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산도 동양에서는, 그죠, 천장지구란 있잖아요. 천장, 하늘은 장 오래 가고, 땅도 오래 가는 거예요. 영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무한히 변화 생성하는 것이 이 우주의 본질로 보는 게 동양 사상이었고, 지금 이제 현대 철학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라는 게 고정돼 있잖아요. 자기 동일성. 나는 나. 이게 이제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해체해야 되는데, 이 나를 해체하려면 어때요? 나는 항상 타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타자를 못 만나는 그런 마음일 때, 굳어버린 마음이 가장 문제예요. 나란 게 있고, 그죠? 나란 게 있어서
어떤 외부를 받아들이고 좋은 거는. 그래서 나를 키우고 이런 식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기 개발서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 이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너무 자기 개발, 자기 통일성에 이게 고착된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 않아요. 인간은 남과 만나서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남과 만들어지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남자인데 왜 남자예요? 여자를 만나서 남자죠. 여자의 관계 속에. 모든 게 관계 속이에요. 왜 아빠요? 자식과의 관계 속에. 왜 어떤 여자가 예뻐요? 못난 여자의 관계 속에. 왜 공부 잘해요? 못한, 이렇게 모든 게 관계 속에, 차이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의 철학이에요, 데리다는. 근데 차이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차이를 동일성의 차이라 생각해요. 내가, 내 안에 어떤 그 남자란 동일성인데 남자끼리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차이 자체가 있어야 존재의 모습이에요. 데리다가 보는 차이의 철학이라는 건 차이가 우주 자체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차이끼리 계속 만나서 생성해 가는 거. H하고 O가 서로 차이가 있죠, 다르죠. 그러면 H와 다른 게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요. 또 물은 딴 것만 또 뭘 만들어내잖아요. 물은 우리가 먹어서 또 내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건 동일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에 만나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거, 생성돼 나가는 거, 이런 철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때요? 맞지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는데, 고정된 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 본성이 안 맞죠. 그래서 현대 정신질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본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데리다 철학은 우리에게 삶에 큰 지혜를 주죠. 본성에 맞게 살아라.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비폭력, 폭력도 이제 이항 대립이잖아요. 폭력과 비폭력.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비폭력이 좋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항 대립 이게 맞나요? 비폭력을 우리가 폭력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산다는 거는 이미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길을 가면 길 가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딴 사람한테, 그죠? 내가 가는 길을 딴 사람 못 가게 막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딴 사람이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죠? 내가 돈을 벌면 딴 사람이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식에서 돈 벌면 어떤 사람이 주식에 돈을 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건 삶 자체가 폭력 속에 있어요. 폭력과 비폭력 함께 어우러져 가요. 이게 데리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데리다는 무한히 생성 변화 속에서 내 삶을 창조해 내라는 게 데리다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려야 돼요. 폭력, 비폭력을 볼 때도 폭력을 안 쓴다가 아니라 폭력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까? 상대방과 더불어서 배롭게 살아갈까를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데리다 철학이죠. 그래서 고통도 그래요. 고통과 고통 없는 거 두 개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고통 있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이항 대립이죠. 이런 사고를 우리가 해요. 그런 한 우리 인간은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하면 인간은 고통 없는 거, 있는 거, 이게 고통 있다가 없다가 막 오르져 가거든요. 이게 나눠지질 않아요. 고통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도 무사히.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버스 타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무사가 일 없는 거죠. 일 없는 날이 언제 있어요? 항상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이 세상은 무수한 생생 변화들을 인정하고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맞이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고통을 성화할까? 이 힘을 길러야 돼요. 고통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고통을 보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제 마주해서 근데 고통을 마주하고 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엄청난 그 본성이 있어요. 셀프, 참나. 이 참나께서 해결해줘요. 우리 화날 때도 그렇거든요. 화가 나면은 화 안 나는 게 좋다. 화는 나쁘다.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화난 나를 그냥 응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어때요? 화나지 않은 화와 화난다 안 난다 없는 중의 마음. 그죠? 다 포함하는 마음. 바다처럼 큰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셀프라 그러죠. 참나, 자기, 영혼, 심혼, 성령 그래 얘기하잖아요. 본성, 로고스. 이런 큰 나가 있어서 이게 알아서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큰 마음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항 대립, 항상 대구로 보는 건 에고예요. 에고를 넘어선 이 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고통이 와도 고통을 맞닥뜨려서 내가 고통이 나의 오히려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 대립에 빠지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항 대립에 빠져 있으면 세상은 이항 대립이 아닌데 이항 대립이 아닌 마음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축소돼요. 그래서 큰 내가 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이항 대립에 같이 하는 큰 마음을 이제 회복해야 되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중심, 이대험. 뜨거운 것이 어디 인간뿐이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한 마리 벌이나 개미인들 중심 없으랴. 먼지들도 한 중심으로 뭉쳐서 날아다님을. 멋있죠? 이대험 시인이 보는 세상은 다 중심이에요. 실제로 다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언어가 이항 대립이라 중심 줍을 나누지 실제 세상은 다 중심이에요. 이걸 불교에서 화엄 세상이라고 그래요. 화엄. 깨닫고 보면 화엄이다. 화엄. 꽃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은 다 달라요. 각자 다 중심이에요. 세상이 다 중심이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왜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못 돼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만이 남도 중심을 보고 다 아름다워요. 이게 만물제동 그러죠, 노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되려면 다 중심이 돼야 되고 우선 나부터 돼야 돼요. 나부터 되려면 이항대를 넘어서야 돼요. 이항대를 넘어서려면 이항대에 갇히지 않는 나의 큰 마음을 깨야 돼요. 이 깨우는 게 현대예술이에요. 현대예술을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전에 로스코 작품이 왔을 때도 그 앞에서 막 울었대잖아요. 왜 울어요? 이항대를 넘어서는 걸 느끼거든요. 세상은 좋다 나쁘다 느끼는데 그 색깔, 로스코가 칠한 그 색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항대립의 가치가 좋다 나쁘다 아닌 언어를 넘어선 걸 느껴서 나도 모르게 진짜 나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물이 콱콱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예술이 이제 잃어버린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이항대립을 넘어선 사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자주 접하고 명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걸 못할 때 이항대립을 봐서 세상을 나쁘다 좋다 나쁘면 나쁜 건 죽여야 돼. 악의 축이야. 이렇게 돼요. 이래서 세상이 잔혹해지죠.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